1번 문제로 1번은 뭐 총론 문제를 드렸어요. 예. 1번은 다 맞췄죠? 예. 1번의 정답은 2번 되었습니다. 획지와 필지를 물어봤어요. 예. 필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죠. 그 뭡니까? 라고 하면 누구 땅입니까? 라는 명시하는 표현이었어요. 권리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지번을 붙여서 장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등록단이라고 하죠.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등기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권리관계를 명시한다 했으니까 법률적인 토지 용어라고 한다면 그럼 획지는 감정평가에 활용하는 거죠. 가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즉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1획의 토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1단의 토지를 1획의 토지다라고 했습니다.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정의했고요. 활동과 현상의 한 단위는 획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 용어가 뭡니까? 2번은 뭐든가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에서라 그랬잖아요. 용도적 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으니까 이행지가 됩니다. 용도적 지역 상호 간의 변경 중이면 후보지, 내에서 변경 중이면 이행지다. 그럼 1필이 1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3번처럼 하나의 필이 여러 획으로 구성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 획 동그라미 치고요. 획이 여러 개라는 얘기는 용도도 다르다. 가치도 다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3번 질문. 가치가 다르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3번의 경우는 구분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4번의 경우는 여러 필이 1획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뭉뚱그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괄해서 4번의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기본 용어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 5번은 금방 정리했던 것처럼 필지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법률적 개념이고 획지는 가치를 구분하는 경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확인해 보면 알 건데요. 2번도 되게 또 답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답이 3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데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이 균등하죠. 매기 원금이 같죠. 이걸 동의어로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체감식 상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체증식과 동의어는 뭐예요? 점증식.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함으로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많죠. 그럼 원리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뭐라고 쓴다? 체감시다. 이미 여러분 시험 보기 문항에 체감식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금융공사에서 원금 균등을 체감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가 됐냐고 문 거죠. 원금 균등이 뭐다? 체감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기간은 10년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라고 한 거니까 보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기억 질문. 전체 기간 동안 이자 상환 부담이 가장 큰 상환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내에 이자만 계속 내고 왔죠.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잔고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이 이자 상환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 된 거고요. 니은디귿은 수업 시간에 계속 정리를 하고 왔던 표현이에요. 대출 초기에 DTI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자, DTI가 뭐든가요?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다. 그럼 이 비율이 초기에 높다라는 것을 물어본 것은 초기에 그만큼 상환 부담이 큰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까? 그 보기 문항에 찾는 거니까 초기에 상환 부담이 가장 큰 게 뭐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원금 균등을 뭐라고 한 거예요? 체감식 상환이라고 쓴 겁니다. 디귿 지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후 담보 인정 비율이 가장 낮은 방식이었습니다. LTV 자 50% 한번 써볼게요. 담보 평가 가격이 4억이고 4, 5, 20 용자액 2억이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간의 2분의 1 지나면 절반이 갚아지죠. 잔금 얼마예요? 1억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가격을 갚았으니까 대부 담보 인정 비율은 25% 하락했죠. 문제를 바꿔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간 중에
원금을 가장 많이 상환한 게 방식이 뭡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중도상환 시에 미상환 잔액이 적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을 디귿처럼 물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니은 디귿은 여러분 시험에 단일 문제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당부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린다고 드린 문제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 표정이 어두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업을 빠지면 이런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업 빠지면 할수록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금 균등 이퀄 뭐다? 체감식. 나는 수업을 들어도 잊어버렸다 하지 말고요. 이게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이퀄 체감식. 이미 보기문하고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잘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틀린 건 그렇다 치고요. 다음에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개수가 많이 맞냐 적게 맞았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동응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 점수 나오는 거 너무 이렇게 애달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을 좀 배려를 하려면 쉽게 드려서 확 올려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난이도 조절해서 또 어렵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문제 수준은 평균 수준입니다. 평균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신 분이 많이 하신 분은 좀 쉽다 하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점수가 안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 가지고 20개 맞으신 분도 있고 30개 맞은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된 거니까 그 전보다는 미비점을 잘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3번입니다. 3번도 금융론이 나왔잖아요. 금융공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답은 1번이 되시죠? 주택도시기금은 이전에 국민주택기금이 용어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그럼 주택도시기금에 그러면 관리운용 책임자는 누구예요? 관리운용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고 전담운영기관이 새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담운영기관이 누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거든요?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이 누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다 그랬습니다. 그거 외웠냐고 지금 묻는 문제가 아니죠. 3번은. 그러니까 금융공사는 기본적으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떤 일을 한다?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을 확인을 하면 자 4번으로 먼저 가볼게요. MBS 발행하지요. 그렇습니까? 기관 투자자에게 MBS 수익률 지급 보증하지요. 중요한 표현이었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다? 장기 모기지론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발행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유동화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택연금 공적 보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부가적으로 정리할 게 뭐 있었던가요? 금융공사는 차입자가 대출을 받도록 신용보증 업무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이 금융공사에 합병되어 있는데 신용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요놈이 합병되어 있다는 얘기는 차입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 업무도 누가 수행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3번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좀 지저분하게 내면요. 박스를 주고 금융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첫 면에는 몇 개 곤란한 문제가 이제 보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 문제 스타일이에요. 작년의 문제가 첫 장에서 박스형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앞장에 세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구성을 안 해보고 가시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훑어보시고요. 뒤쪽부터 좀 차라리 푸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면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는 누구고? 국장이고 전담운용기관은 누가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4번 문제는 총론 문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4번 됐습니다. 공부를 해올 때는 여기서 다 몰아서 공부를 하시죠. 이 파트 이 파트. 근데 문제는 어때요? 종합 문제예요.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문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문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묻기 때문에 대충 비교해서 답이 금방 안 나온다는 정확히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민법상 부동산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민법처럼 흉내낸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등기 등록하지요? 준에서 취급하는 그래서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랬고, 자 권리관계를 명시했으니까 법률적 개념이다라고 정의하신 거고, 얘들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예. 2번 복합개념 혹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고 원리라고 그랬죠. 바라보는 관점, 사고 원리를 복합개념 혹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동의어가 뭐였고요? 기술적 개념, 형태가 있으니까 뭐라고 쓴 거고요? 유형적 측면과 끊고, 그럼 경제 법률 개념은 형태가 없지요?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측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을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했습니다. 3번의 경우는 경제 개념을 써놨어요. 주택은 주택 수요자의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자산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 개념을 우리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또 어떻게 봤어요? 소비재 관점이다. 뭐 종류로 연령의 얘기가 아니고 용어 정리는 해야 됩니다. 소비재가 뭐예요? 소비하는 재화다. 가격 지불해야 되죠. 그러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지불하면 뭐라고 했고요? 소비재다. 그럼 자산은 뭡니까? 자산이란 투자의 목적으로 재테크 관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화는 소비재면 소비재, 자산이면 자산, 성격이 구분이 돼 있으나 부동산, 주택은 이 두 개 성격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자산이 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5번을 먼저 갑니다. 정착물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죠. 정착물의 정의는 중요해요. 정착물이 뭐다? 토지에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통념상으로 인정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토지로부터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을 정착물이다. 그래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것도 있고 일부인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정착물의 일부인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꼭 그 영어 정의는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그거 뭐 종류로 외웠냐고 묻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준산업으로 분류할 때는 투자업이나 금융업이나 컨설팅업 이런 산업이 있다 없다. 이런 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 건 표준 산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굳이 지저분하게 쓰면 중분류로 나눈 건 두 가지였죠. 소분류 나누면 네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소분류 정도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 뭐가 있던가요? 부동산, 임대업. 두 번째는 개발 및 공급업이 있었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부동산 관리업, 마지막에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험을 정말 지저분하게 물어보면 소분류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 정도는 숙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그럼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했으면 되고 임대 및 공급업 하면 됩니다. 그게 중분류죠? 예, 두 개 묶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까먹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부를 여러분 7월 초에 했는데 그동안에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잊어먹는 게 정상이다. 그렇더라도 제가 했던 얘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종류로 외우는 것보다는 투자업, 금융업, 컨설팅업이라는 것은 표준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물어볼 것 대비해서 소분류 네 가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